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요즘 저녁을 조금 작게 먹으니까 얼굴이 조금 V라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당분간 너무 똥똥해져가지고 저녁을 굶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냐면요. 향후 편의점이 우리 5444, 이제 54가 아닌 44,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면 과연 그 브랜드는 생존할까? 이런 고민을 한번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근거는 없어요. 그냥 이야기야, 스토리. 편의점 하시는 분이 들어도 좋고, 또 실제로 우리 그 본사 직원분들도 구독자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이제 영상을 찍어 보는데요. 편의점이 지금 이제 20년 전, 그렇게 역사가 길지가 않죠. 편의점이 시작돼가지고 계속 성장기를 계속 했죠. 편의점 업종 자체가 계속 성장을 한 업이죠, 실제로. 근데 불과 이제 몇 년 전부터 코로나도 겪고 하면서 이제 매출이 계속 상승하기보다는 이제 정체기를 맞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계속 성장했죠. 아마 본사 직원들 다 인정할 거예요. 또 불과 한 7, 8년 전 되게 또 호황기였고, 또 그때 운영하시던 분들 10년 전만 해도 우리 담배값이 인상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이 유통 쪽으로는 다 괜찮았어요. KT 직원분들도 그때가 직원들도 되게 많이 뽑았고, 그때가 좋은 시절이었다. 그런 생각이랑 우리가 CU, GS, 세븐, 그리고 이마트까지 이 네 개의 어떤 브랜드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갈 때 이 브랜드의 지속성과 유지를 할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그 FF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하청을 줘가지고 그 FF 삼각김밥 도시락을 받았다 하면, 현재는 자 브랜드에서 생산하는 라인들을 갖고 있어요. CU하고 GS가 제일 선두주자로 자기 자체 브랜드, 그리고 생산해서 유통까지를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삼각김밥이 맛이 좋아졌고, 이제 퀄리티도 높아졌고, 이제 이런 부분이 좋아지면서 이게 매출과 동반되었다. 근데 편의점은 경쟁력이 FF인 것 같아요. 패스트푸드. 요 부분을 조금 잘 공략하지 않으면 다른 일반 슈퍼랑 다를 게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FF 쪽도 되게 공격적으로 저는 발주를 하는 편이에요. 폐기가 엄청나죠, 사실. 폐기 부담이, 제가 많이 물 때는 폐기 부담금이 300씩 나올 정도로, 제가 FF를 거의 전 상품을 다 넣는다 할 정도로 이제 FF를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손님이 오네요. 네, FF 도시락, 삼각김밥, 샌드위치, 그 다음에 기타 육가공 안주류, 이쪽이 강해야 편의점을 찾는 거죠. 요즘에는 1인 식사를 하기에 편의점이 되게 적합하고 맛도 괜찮고 이러면서 구매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배송 라인이 3배송이에요.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재 우리나라 편의점은 2배송이에요. 2배송과 3배송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유통기한이 아주 짧아서 상온에 보관을 하고 짧은 시간 만에 폐기가 나는 거죠. 그리고 생산을 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에 냉장고에서 대부분 생산을 하거든요. 그 제조를 하는 공장 자체가 저온이에요. 그러니까 제조하고 만들어서 변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온에서 생산하고 저온에 보관하고, 요 라인이 가까운 일본은 3배송이에요. 그러니까 3배송이 된다라는 거는 상온 보관이라는 거죠. 물론 렌즈업을 하지만 이게 음식이 따뜻할 때 먹을 때가 정말 맛있잖아요. 그 부분을 결국에는 어떤 품질의 이제 고퀄리티를 누가 빠르게 시스템화 시키느냐.
그러니까 CU든 GS든 이마트든 이 도시락, 우리가 그 도시락 하면은 유명한 한솥 도시락 있잖아요. 한솥 도시락이 똑같은 재료를 쓰는데 금방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도시락이 편의점 도시락하고 차별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편의점도 이 도시락 라인이 다양한 구성과 신선도에서 일본화처럼 된다면, 이거는 이제 도시락 시장까지, 식당의 시장까지도 편의점이 잡는 이런 노력을 과연 어떤 기업이 할 것인가, 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근데 선두를 하는 기업은 또 앞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전산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그 택배도 도입이 되고 공과금 수납도 도입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불과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편의점이 업그레이드 되어 왔어요. 근데 지금은 업그레이드 될 대로 됐죠. 사실 교통카드도 예전에는 그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곳에서 했지만 이제는 편의점 어느 곳에나 충전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이 금방금방 확산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그 업그레이드가 과연 어떤 기업이 어떤 방향성을 두고 빠르게 갈 것인가, 전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봐요. 이거 보통 시스템으로 할 수 없거든요. 왜? 폐기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배송과 이 신선도를 빠르게 공급하는 이 라인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화 시키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편의점 사이에서도 도시락은 이미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편의점의 도시락과 삼각김밥의 수요가 계속 늘어왔고, 그러면 어떤 도시락은 어디가 맛있고 어디가 맛있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찾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도시락과 FF 김밥,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김밥을 말아서 팔았거든요. 하루에 1개, 2개도 안 나가던 김밥이 즉석에서 말아주니까 100개, 150개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맛으로 팔았다는 소리거든요. 결국에 편의점 도시락도 타사들 사이에서 맛으로 승부를 건다. 근데 이 맛은 조미료와 이것도 한계치가 있어요. 이거를 차별화시키려면은 저장하는 방법과 생산하는 방법이 배송 자체가 2배송이 아닌 3배송으로 즉석에서 들어오는 그 도시락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예약 시스템 우리가 요기요라든지 픽업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예약을 받잖아요. 이런 부분도 아주 시스템화 시키면 대량의 도시락을 나가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사 직원분들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나요? 어차피 가지고 있잖아요. 만들 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고 맛을 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단지 이거를 어떤 시스템과 어떤 루트로 3배송을 만드느냐, 어떻게 좀 더 신선하고 맛있는 도시락을 만드느냐, 이 싸움 아닐까요?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차가운 도시락을 먹겠어요? 따뜻한 도시락을 먹겠어요? 이 부분도 도전해볼 만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잘 된 보장은 없지만 그 분야에 성공을 하면 편의점 도시락 다 잡는 거죠.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자브랜드 대박씩 터지는 거 있잖아요. 허니버터도 대박이 나고 또 뭐가 있을까요? 포켓몬빵도 대박이 나고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는 전략적으로 홍보와 차별화됐다는 거를 대폭적으로 알리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유통기한이 긴 거를 먹을까요? 짧은 거를 먹을까요? 이런 거 필요한 것 같아요. 저기 서울권에 부자 동네 있잖아요. 아니면 오피스 쪽이라든지 사무실 쪽, 이런 상권들부터 도전을 해서 이거를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시골이라든지 식당이 안 나가는 지역에는 훨씬 먹힐 수도 있다는 거. 편의점 아이템은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 오늘은 FF를 다르게 하자, 한번 이런 이야기 해봤어요. 감사합니다.